자, 1분기 2022년 3월 30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인을 보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이게 헬스케어로 넘어가면서 준비가 되는 거겠죠. 계약 금액은 2,735억 원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4.79.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바이오 항체의약품의 숫자를 보면 2021년도 1분기 대비해서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그런데 1분기에 우리가 진단키트가 워낙에 강했었죠. 그쵸? 작년 4분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진단키트 실적과 이 항체 바이오 의약품 공급 계약과 셀트리온 제약의 자회사 연결 매출과 기타 매출을 합치면 셀트리온의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팩트겠죠? 자, 셀동행 홈페이지에 우리 자하 주주님께서 지금 깔끔하게 1분기 매출을 정리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주가의 방향 흐름과 앞으로 어떤 방향타를 그리게 될지, 또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거는 뭘지 먼저 이 부분 팩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1분기 매출 2020년, 2021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예요. 그래서 먼저 2020년 1분기를 보면 2,003억, 그리고 585억, 350억 합쳐서 2,938억이었어요. 분기 보고서는 3,456억이 나왔다. 5월달에 나오겠죠? 그래서 518억, 연결과 기타 부분을 합친 게 3,455억이다. 자, 2021년 1분기를 보면 498억, 코로나 치료제 210억, 2,686억 원, 합계가 3,39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에 3,845억 원, 셀즈 연결 매출과 기타를 합친 게 450억 들어갔다. 자, 2021년 중요한 건 1분기입니다. 이거에 연동돼서 2022년 1분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올해 1분기를 보자고요. 진단키트가 작년 4분기 10월 달부터 올해 2022년 2월 28일까지 2,004억 원, 그리고 2002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4,594억 원. 이걸 합치게 되면은 6,594억 원이에요. 진단키트 매출만 합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4분기도 낑겨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거를 그냥 빼고도 이게 4분기에 다 공급됐다는 가정하에 요것만 가져오자고요. 4,500억, 4,594억 원, 대략 4,600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발표한 공급계약 공시 2,735억 원. 자, 그러면 대략 한 7,300억 원이 나와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진단키트가 1분기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공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28일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반영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부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판매 나가는 그 부분이 진짜 찐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6천, 대략 2천억 빼고 4천, 보면 작년에 공급된 거는 그냥 작년에 다 공급됐다고 보수적으로 잡고 올해 4,594억 원, 대략 4,600억 원. 요 부분 통으로 한번 잡아보고 오늘 공급된 2,700억 정도, 그러면 대략 한 300억 정도가 나와요. 그쵸? 4,600을 더하면 7,300억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셀트리온 제약 연결 매출과 기타,
그래서 저는 한 8천억, 7,500억, 8,500억 요 부근 8천억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진단 키트가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7천억으로 좀 실적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22년 1분기라고 해도 3,800억, 그러면 한 4천억 잡아서 7천억까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쵸? 이게 팩트예요. 4천억에서 6천억만 나와도, 6,500억만 나와도, 사실 7천억만 나와도 8천억이 나왔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분기 856억, 2분기 987억, 909억, 1235억 4분기 때. 그래서 얘가 1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찍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이 무척 중요하다. 얘 실적, 헬스케어 실적이 셀트리온 주가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인데요. 자, 실적이 지금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요. 최근에 수급을 조금 이따 볼 텐데 계속해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유가 지금 주가는요. 실적의 선반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적이 후반영이다. 왜? 회계 이슈 끝냈죠?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블록딜로 밀었어요. 밀었다. 그리고 다시 모았다. 이 부분에서.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났고, 자,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모아갔다. 주식을 모아갔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주가가 우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를.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가지고 한 이 부근, 요 부근까지 여기 급하게 빠졌잖아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요 라인 돌파해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1분기 실적 나와서 주가에 추세적으로 한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22만원, 요 부근, 25만원 밑에 요 원저라까지. 근데 추가적으로 추세를 진짜 5년이 돌려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추세적인 실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1분기 실적 사실 좋은 거 다 알았다.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블록딜도 밀고 회계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 얘네 쩐주 애들이 우리 공매도가 기상하는 그런 애들이 먼저 모아갔다.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이 아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실적이. 그래야 연속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셀트리온의 수급 화면인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3거래일 연속 크게 한 달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먼저 외국계 창구와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죠? 회계 이슈를 밀어놓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블록딜을 한 번 더 밀고 이 부분까지 얘네는 알고 미리 모아갔다. 그래서 숫자를 찍으면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추세적으로 또 돌려나가기 위해선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 추세적인 연속적인 실적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죠. 엔데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 램시마와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데믹에서 흡입형 치료제가 또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엔데믹이 중요하고요. 또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기준으로도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추세가 드러나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판의 역량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 좀 풀려나가야 우리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실적이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대차장고가 오늘 또 줄었어요. 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셀트리온의 대차장고가 오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대차장고가 오늘도 20만 주가 줄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만 주. 오늘도 대차장고가 10만 주 줄어서 950만 주대에 와 있다. 대차장고. 공매도 누적장고도 줄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매도 누적장고도 현재 387만 1천 주, 394만 주에서 대략 한 7만 주 정도 또한 줄었다. 현재 387만 주입니다. 대차장고 960만 주였나요? 예, 950만 주.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의미한 바가 큰 거예요. 우리 차트를 보면 공매도 누적 장고와 수급도 봤고요. 우리가 수급도 계속해서 기관과 애들이 들어왔다. 최근에는 외국계 창구까지 같이 들어왔다. 골드만삭스가 3거래일 연속 들어왔죠.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장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대차 장고도 계속 줄어들었다. 그런데 실적은 1분기 좋았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로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반등, 주가가 반등 이 부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조금 더 돌려나가기 위해선 2022년도 기준으로 엔데믹이 중요하다. 자,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셀트리온 오늘 2% 상승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2%입니다. 거의 없다, 많지 않다. 블록딜 이후에 많지 않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포인트 있게. 1분기 단일 판매 공급 공시. 우리가 체크하고 알아야 될 것은 1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 수급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얘네가 먼저 주식을 모아가고 수급에서 확인이 됐다. 1분기 실적은 좋은 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진단키트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다.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결국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2분기, 3분기 실적 성장 폭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엔데믹이 중요합니다. 엔데믹이. 그래서 앞으로 2분기 국내 해외 엔데믹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자고요. 진단키트도 국내 확진자가 오늘 40만 명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 국내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 진단키트가 수출 통제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 4월, 5월, 6월 전 세계에 엔데믹을 선포하더라도 저는 진단키트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램시마. 얘네는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병원에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암에 걸리게 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죠. 근데 자가면역 질환 질환. 정말 고통이 심하지만 이 부분인 병원의 과부하가 좀 풀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숫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결국 엔데믹이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합병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도 기대해 볼 만한 것도 많이 남아 있고요.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모니터링.
1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차분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숫자가 앞으로 연속적으로 필요합니다.